구독자 여러분, 엊그제 인근에 있는 성내천을 걷다 보니 물이 흐르는 곳과 주변 물가에 물이 지어 녹색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흰색과 분홍색이 섞인 작은 꽃들이 피어있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보니 작지만 꽃이 너무 아름다워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어 영상에 담아보았는데요. 이 식물의 이름은 고말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로 물가에서 살아가는 흔한 잡초로 취급을 받고 있지만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약효도 으뜸이라고 합니다. 식물 다큐 TV는 식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생태 학습장이면서 식물 놀이터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인원 제한이 없는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놀이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흔한 잡초에서 수질정화와 약효도 으뜸인 고마리라는 주제로 요즘 물가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고마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마리의 생태적 특성 및 효능과 약효 등 고마리에 얽힌 사생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리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면 고마리는 마디풀과의 한해살이 초본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인도 등에 분포하며 양지 바른 습지나 냇가에서 무리 지어 서식합니다. 키는 1m까지 자라며 줄기의 능선을 따라 가시가 있고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아래쪽에는 잎자루가 있으나 위로 갈수록 짧아지고 맨 윗부분은 잎자루가 없습니다. 잎 모양은 서양의 방패를 닮았으며 가운데 갈래 조각은 달걀 모양으로 끝이 뾰족하고 양쪽의 갈래 조각은 서로 대칭을 이루며 옆으로 퍼집니다. 8, 9월에 가지 끝에 피는 작은 꽃은 흰색 또는 연분홍색의 꽃이 10에서 20개 정도가 뭉쳐서 피는데 수술은 8개, 암술대는 3개이고 씨방은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 또는 타원형이며 열매는 세모난 달걀 모양이고 황갈색을 띱니다. 꽃의 형태와 피는 시기, 잎의 생김새 등이 변이가 많으며 흰 꽃이 피는 줄기는 녹색을 띠고 연분홍색의 꽃이 피는 줄기는 약간 붉은빛을 띠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마리의 번식 전략은 어느 식물과도 경쟁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한 개체가 있으면 지면에부터 수많은 줄기를 내어 큰 무리를 이루며 꽃이 완전히 피지 않으면서도 수정을 하여 종자를 얻는 폐쇄화 전략과 자기 꽃가루를 가지고 수정을 하여 종자를 생산하는 자가수분 전략 등으로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큰 비로 인하여 토사가 휩쓸려간 도랑에도 며칠 새 새싹이 올라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고마리로 주변이 가득 차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략을 살펴보면 큰 비에 토사가 흘러들어 꽃이 핀 식물을 덮으면 땅속에 묻힌 꽃에서 폐쇄화 전략 또는 자가수분을 실시하여 종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동으로 땅속에 종자를 심어주는 꼴이 되고 묻힌 줄기에서는 수일 만에 새싹이 일제히 올라와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식물 못지않는 특이한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마리라고 하는 이름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고마우니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는 설과 고마리 잎 모양이 소 얼굴에 가면처럼 더 씌우던 옛날 옷가지 고마니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등이 있고 논의 물기를 물고 또는 물고라고 하는데 고마리는 물고에서 흔하게 사는 식물이기에 고마리가 되었다는 설 등이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고마니, 고마니떼, 꼬마리 등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고마리의 어린 순을 식용하는데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식용할 수 있으며 매운탕이나 생선 요리에 넣으면 비린내를 잡아주고 감칠맛이 나게 한다고 하며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고마리에 함유된 페르시카린 성분은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해독해주는 성분으로 간을 보호하고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하며 식물체 내에 수분 함량이 많이 들어있어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 내 축적된 콜레스테롤 등 나쁜 물질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항염작용과 노화 개선, 해독작용, 간질환, 아토피, 고지혈증, 중풍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고마리는 개울가나 습지의 가장자리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어김없이 보여지는 식물인데요. 질소와 인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물이 깨끗하지 못한 부영양화된 물의 수질 개선에 한몫을 하는 식물로서 생태연못 등의 조성 시 가장자리에 식재하여 물을 적응시키는 생태수종으로 적합합니다. 참고로 생태연못 주변에 고마리를 비롯하여 갈대나 부들 등 수생식물은 질소와 인 등을 흡수하여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을철 잎이 말라 죽은 고사체를 그냥 내버려두면 다시 물속으로 영양물질이 되돌아가 다시 부영양화가 되므로 식물이 번무할 때나 가을철에는 식물을 제거해야만 물을 적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한 선비가 있었는데 아들을 기다리며 자녀를 낳다 보니 딸만 9을 낳았다. 9번째 딸 이름은 다시는 아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만이로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 번에 걸친 원나라의 침탈에 선비는 아내를 잃고 딸들도 모두 잡혀가고 죽어갔다. 하지만 원나라로 끌려가던 막내딸 고만이가 천신만고 끝에 집으로 돌아와 늙은 선비를 정성껏 보살폈다. 천둥번개와 장대비가 내리던 어느 날 원나라의 말발굽 소리가 지나갔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는데 고만이가 피멍이 든 채 봇도랑에 처박혀 죽어 있었다. 선비는 하나밖에 남지 않는 막내딸까지 그렇게 떠나보내게 되자 딸의 시신을 부여잡고 몇 날을 울었으며 그 이후 선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이듬해 고만이가 죽었던 봇도랑에는 이름 모를 풀이 돋아났는데 그 풀은 뽑아도 계속 돋아났고 여름이 되자 붉게 피멍이 든 하얀 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핏빛 있는 꽃을 보고 고만이가 죽어 꽃이 되었다고 하여 그 꽃을 고만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고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슬픈 전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흔한 잡초지만 수질 정화와 약효가 으뜸인 고마리라는 주제로 물가에서 흔하게 보여지면서 요즘 한창 피멍이 든 것과 같은 꽃을 피우고 있는 고마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봇도랑이나 개울가에서는 항상 보여지는 식물로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꽃이 엄청 아름다움을 뽐내는데요. 개울가를 걷다가 고마리를 만난다면 이름도 불러주고 슬픈 이야기도 상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